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6일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최고 매출 갱신 전망 5G는 이제 덤이다 라는 제목을 정해 주셨고요. 오늘 매출이 생각보다 3분기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8.5%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매출액 1378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2% 증가하면서 최고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저조했던 이유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글로벌 고객 사양 매출이 지연이 되고 있고 공장 가동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한 선제적 설비 투자 비용 증가,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그리고 2022년을 기대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5G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부품 매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를 하였고, 하반기는 인도양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치트 그리고 에릭슨 등과 같은 이 고객 다변화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바일 부품 매출도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부품도 기존 구미 공장 중심에서 신규 화성 사업장 매출이 지난 4월부터 발생하고 있고, 혼자 회사인 샌빗의 매출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ESS 부품 매출도 신규 고객사의 매출 지연 된 것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가정용품, 전기차용, 자동차용, 로봇 등의 기타 부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3분기 예상을 살펴봤을 때 매출액 1728억 원, 영업이익 18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에도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52,000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동사의 2021년 예상 EPS 기준 PER 15.8배 수준으로 국내 동종 업계인 오이솔루션, KMW, KH바텍 이런 기업들의 평균 PER인 41배 대비해서 크게 할인되어서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통신 장비 부품 매출은 물론 모바일 부품, ESS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같은 이 전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고른 성장세와 함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의견을 적어주신 것처럼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였고요. 오랫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안타증권의 김광진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3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양 블랙 PDL 공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블랙 PDL은 신소재로 기존 투명 PDL과 형광판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평가받고 있고요. 광 효율과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전력 효율도 좋아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고 향후 적용 모델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투명 PDL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레이사에서 독점 공급 중이었고, 소재 국산화 기조와 우수한 특성을 감안했을 때 블랙 PDL로 빠르게 대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사에게는 연간 2천억 원 수준의 신규 잠재 시장이 생긴 것이고요. 올해 블랙 PDL 매출은 100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 약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망은 이 갤럭시 S 시리즈에 채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내린 전망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매출액 563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 시리즈라든가 갤럭시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Z 폴드와 플립 3의 수요 강세로 인해서 예상 생산량이 700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노트 시리즈 당종으로 인한 감소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하고도 남는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외 신규 어플리케이션향 실적 기여도 지속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 본격화된 노트 PC향 소재는 고객사의 출하량 상향 조정으로 공급 확대될 수밖에 없고 닌텐도 스위치 공급 효과도 추가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33%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랙피디엘 공급 개시에 따른 전방 시장 확대 효과를 반영해서 2021년 실적을 플러스 4%, 2022년 실적을 플러스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발광 소재에서 비발광 소재로의 영역 확장은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멀티플의 확장에 타당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기아 컨퍼런스 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김민선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8월 글로벌 생산량은 19.8만 대, 약 3만 대 정도 차질이 있었고 사업 계획 대비 87%를 충족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락다운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었고 8월 27일에는 인담협 투표 1일 휴업 영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9천 대 정도 차질이 되어서 계획 대비 92% 생산을 하였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1.7만 대 차질이 되어서 계획 대비 8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를 살펴봤을 때 소매 판매는 4.1만 대, YY 8.6%고요. 스포티지 같은 신차 위주의 판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8월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 계약이 각각 1만 대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평균 계약 대수는 4천 대 이상이라고 하고요. 미출고 대수는 8월 말 23만 대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EV6 8월 생산 6,500대 등 출고 본격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목표 3.4만 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5.4만 대가 이루어졌고 GM, 포드 등과 같은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YOY-30% 이렇게 차질을 빚는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 최소화되었다. 생산 차질이 최소화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산업 인센티브가 대당 2,236불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 정도 하락이 된 수치고요. 재고 고려 시에는 인센티브 하락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내려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사업 계획 대비 85%에서 90%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차질은 최소화되었다고 하고요. 3분기 물량 감소 그리고 원가 인상에 따른 손익 악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분기 대비 30원 정도 상승을 하였고 북미와 같은 곳에서 인센티브가 감소된 효과 그리고 EV의 수익성 유지 등으로 상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익은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로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35조 원으로 기존 대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아의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를 69.7만 대로 전망을 하면서 이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6%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호적인 환율 효과, 인센티브 감소, 또 EV 수익성 등을 통해서 물량 감소 영향을 일정 부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는 것은 지금 비단 기아나 현대의 문제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아는 어느 정도 조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구성중님의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2025년 이후 모든 신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 8개의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서 100% 제네시스 EV 브랜드로 전환을 하여서 연간 40만 대 글로벌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 듀얼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고출력 고성능 신규 연료전지 시스템을 포함해서 고효율 고성능의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OEM 업체들은 그룹 내 고급차 브랜드의 신기술을 먼저 탑재한다고 합니다.
미래차 기술 중에 전동화가 빨라지면서 고급차 브랜드들의 전동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할 예정이고, 미국의 캐딜락과 링컨도 2030년까지 전동화 브랜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2021년에 브랜드 첫 전기차인 G80 EV, 또 첫 전용 전기차인 GV60을 출시하면서 탑티어 전동화 브랜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과거 G80 중심의 세단 라인업에서 GV70, 그리고 GV80 등의 SUV 라인업 확대로 자체 믹스도 개선 중이고 판매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판매 비중은 2008년부터 2019년에 평균 2% 이내였던 반면에 2020년과 2021년은 3.6%, 4.8%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2030년 제네시스 연간 40만 대 판매는 현대차 전체 판매 450만 대를 가정했을 때 제네시스 비중 8.9%로 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믹스 개선을 통해 자본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비전 계획은 전동화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점진적으로 주가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성차들은 RV 그리고 고급차 중심의 판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영업일수가 적은 3분기를 지나고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는 4분기에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이익 모멘텀은 기아가 상대적으로 강한 가운데 제네시스의 전동화 비전에 이은 현대차 그룹의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현대차의 멀티플 재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탑티어 보안 업체인 S1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고요. 2분기 동사의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5,826억 원, 영업이익은 607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 사업의 신규 사업장이 확대되는 환경 하에서 시스템 보안 부분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통합 솔루션 부분의 수주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통합 보안 재계약이 지난해 2분기에 체결이 된 바 있는데 올해는 1분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매출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 관리,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권 변화 등에 따른 공실률 관리도 어려워지면서 종합적인 빌딩 관리를 원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빌딩에 대한 출입부터 방역, 보안, 주차, 설비 같은 시설물 관리는 기본이고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빌딩 매각 그리고 공실률 관리 등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리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해 주는데 사업 특성상 별도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츠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기업형 건물 관리 회사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지분 소유하는 리츠 투자 증가 등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서 기업형 건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사 건물 관리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향후 출시될 스마트 건물 관리 솔루션은 물리보안 시스템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체 인식 기능을 결합한 무인 서비스라고 하고요. 즉 상주 인력 없이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원격으로 파악해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인 솔루션 등이 기반이 되는 통합 보안 플랫폼 구축 등으로 인해서 향후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역사적 밴드의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위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화로 동사의 건물 관리 사업의 성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향후 동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